네, 이번 시간엔 너무나도 알려진 삼국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지, 그야말로 삼국의 이야기인데, 이게 뭐 처음부터 삼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체 삼국지에서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분량은 오히려 정식으로 삼국이 정립되지 않고 한나라 말기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한나라 말기 이제 황실이죠. 황실이 쇠약해지니까 천하에 이제 여러 가지 막 문란해지고 이런저런 이제 그 각종 세력들이 이제 군웅할거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조조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수완을 써가지고 한나라 그 황제 조정 밑에 들어가서 승상이 돼가지고, 근데 권력을 차지하죠. 그래가지고 그 완전히 그 실권을 가지고 선하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이제 조조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유비나 다른 이제 여러 이제 제후들이라고 할까, 왕들, 그런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이제 자기 이제 신하로서의 분수를 넘게, 그러니까 황제를 이렇게 능욕하고 있으니까, 능멸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미 한나라 황실을 그대로 아직 형식상 인정은 합니다만은 서로가 이제 이미 권력은 이제 각처로 이제 있어가지고 그 군웅할거가 되는 상황인데, 이때 이제 조조는 그러니까 자기가 한나라 이제 승상이 돼 있으니까 아예 이 김에 그냥 이제 권력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 지방 권력을 완전히 제어해서 완전히 재통일을 시키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 남쪽에 오나라 이런 쪽을 완전히 쳐가지고 굴복시켜가지고 그냥 한나라 황실을 그대로 이어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적벽대전, 양자강에서 그 오나라 쪽까지 이제 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인공 유비가 그러니까 조조 밑에도 있고 막 그러다가 결국엔 오나라 이쪽 편을 제갈량하고 함께 들어가지고, 제갈량이 이제 천하 3분지계를 말했었죠. 그래가지고 적벽대전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서 조조가 패해가지고 오나라가 이제 세력이 드디어 이제 위나라는 나중에 만들어진 거고, 이 조조의 세력을 이제 오나라가 서로 이제 견줄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적벽대전에서 유비와 제갈량은 오나라를 도왔지만은 이제 그게 끝난 다음엔 다시 오나라와 갈라서 가지고 촉으로 이제 서쪽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죠. 그래서 삼국이 세워진 겁니다. 삼국의 세력을 이제 숫자로 되게 본다면 한 6대 2대 1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또 동격의 이제 세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위나라가 거의 사실상 세력의 전부를 차지하고, 조조의 한나라를 이어받은 조조의 세력이 한나라를 점유하고 있는 조조 세력이 60%를 6대 2대 1, 6을 차지한다면 오나라가 2, 유비의 총나라가 1 정도이죠. 나중에 이제 위나라는 이제 위나라의 왕이 되어가지고 조비에 이르러가지고 황제의 그걸 완전히 이제 빼앗은 거죠. 이제 조조의 아들 조비에 이르러서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런 얘기는 이제 뭐 삼국지를 한 유심히 본 분들은 다 아실 테고, 그런데 이제 조조를 이제 삼국지에서는 좀 간웅조조라고 해서 나쁘게 얘기하고 그런 것인데, 근래 이제 이른바 진보적인 이제 삼국지 해석이라고 해서 이제 조조가 뭐 그냥 좋은 사람이고, 유비는 또 오히려 그냥 안 좋은 면을 이제 들추고 막 이런 해석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거 실제 인물이 어쨌든 건 간에 그거는 그거대로 역사이고 삼국지는 어디까지나 소설인데 이것을 번역하려면 그냥 번역하고 아니면 그냥 새로 창작할 것이지 무슨 삼국지를 그냥 내용과 그건 그대로 따오면서 그걸 뭐 자꾸 해석을 달리하고 이런 거는 쏙 작가로서 좀 당당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꾸 삼국지를 변형시키는 건 자기가 스스로 새로 삼국지 연의,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삼국지 연의를 새로 쓰든가. 이건 어디까지나 그 당시에 이제 쓰여진 소설인데 소설 자체를 전체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이제 중간에 인물 해석을 달리하려는 거. 근데 이제 그 당시로서는 조조가 아까 이게 조정 황실 옆에서 있었던 것처럼 당시의 주류 그 지배계층 그쪽을 이제 점유하는 세력이었고 유비야말로 당시의 억눌린 민중을 대변하는 그래서 이제 민중들을 이제 잘 살게 해주고 이제 유비가 이제 어디 고을이라든지 어디 오면 항상 그곳이 잘 사는 곳이 되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유비야말로 민중을 대변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본질적으로 더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유비의 실제 유비가 어떤 사람이든 을 떠나서 이제 삼국지라는 소설의 본래 취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본래 취지는 이제 그러니까 그 유비라는 그 덕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자를 이제 원하는 그러한 것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 백성들을 항상 위하는 마음 그게 있고 또 세력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상대방이 와병 중이라는 약점이 있을 때 그럴 때 거기를 치라는 그런 것을 듣지 않았죠. 그러니까 인에 어긋나는 거 그런 거는 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삼국지 저희도 어릴 때 이제 삼국지란 말 만화 삼국지를 봤습니다만 신동우 이제 화백에 거기서 이제 그 적벽대전에서 한참 유비하고 이기고 유비하고 관우가 한참 유비관우 장비가 이렇게 많은 그 승리를 하고 아주 재밌게 했었는데 결말이 그게 아니라 유비관우 장비가 제일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냥 어떻게 당해서 죽고 삼국은 이제 그 통일은 그 뒤를 이은 아들들은 다 아버지만 못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망하고 다른 쪽이 이제 통일을 하죠. 조비 이 나라를 이은 사마의 그쪽이 아마 통일을 하죠. 물론 그 통일도 오래는 못 갔지만은 근데 그러니까 삼국지가 이렇게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에 어릴 땐 참 실망을 했었죠. 근데 그게 바로 우리 인간사를 그대로 나타내는 정말 문학적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끝없이 그냥 찬란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그게 아니라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그리고 어떤 시류를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도 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삼국지도 매우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구약성서에서도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서 아주 여호수아 막 그냥 해가 지는 걸 늦추는 기적까지 일으키면서 거기 함성으로 정을 무너뜨리고 엄청난 게 은혜로운 승리를 하고 엄청난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나중에 그냥 다 망하고 막 사로잡혀가고 그런 게 구약성서에도 나오죠. 그것도 저도 읽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왜 이렇게 거의 비슷한 때 제가 국민학교 때 만화 삼국지하고 구약성서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둘 다 이렇게 세상 일이 이렇게 크게 찬란하게 성공하지 않고 결국은 이렇게 몰락하고 마는가 이렇게 안타까워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비가 그러면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냐? 그건 아닙니다. 유비가 황실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돗자리를 짜던 그냥 무명 그런 필부의 신분이나 다름없는 것이고 아무리 족보가 그렇다 하더라도 관우 장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그 돗자리를 짜던 사람이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어떤 이제 큰
나라죠. 이제 중국에서는 전체를 통일한 건 천하라고 하고, 한 나라의 왕이 될 정도까지. 물론 그 당시에는 세 나라가 삼국에서는 전부 스스로 황제라고 칭했습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를 인정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바로 삼국이 되는 거죠.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황제를 인정한다면 그것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나라가 나눠진 게 아니지만은, 이제 세 나라가 전부 이제 황제를 칭했던 거죠. 삼국에서는. 그러니까 삼국지는 결국은 상당히 장편이지만 대하소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하소설이 어떤 인간의 여러 가지 역사 일들 그런 것들을 상당히 순문학적인 관점에서도 이게 파헤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또 대중적인 그런 이제 흥미 이런 것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그 삼국지의 그런 이야기들 그런 거를 재해석하는 건 제가 보기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조조라든지 그런 사람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음흉하고 이제 어떤 자기 경쟁자를 이제 제거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음모들이 있죠. 그런 거를 이제 자꾸 강조한 거, 이런 거는 오히려 그러니까 옳은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죠. 삼국지를 많이 뭐 읽은 사람하고는 상대를 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하니까 권모술수를 너무 잘 알고.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삼국지를 좀 더 우리가 교훈적인 책으로 남게 하려면은 이런 권모술수와 음모 이런 것들은 전부 어떤 인간의 어떤 물적인 그걸 차지하려는 그러한 이제 걸로 이제 보고, 이게 유비가 어떻게 이제 덕에 의한 다스림을 이룩하려고 애를 쓰는가, 그리고 제갈량이 얼마나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인간적인 해석, 이런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국지가 조만간 또 다시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우리나라 삼국지 판본도 새로 또 나와야 한다는 생각도 다시 들긴 합니다.